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콕 집은 독일어 가지고 벌써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죠. 오늘 할 내용들은 참고로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Partizipial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Partizipial Construction, 이른바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배웠던 분사 구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어는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편을 배웠어요. 그래서 Ich kann deutlich die Frau erkennen, die in der Ferne winkt. 이런 표현들을 예를 들면 썼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die Frau에 대해서 die in der Ferne winkt. 저 멀리서 이렇게 손짓하는 혹은 저으면서 그 윙크하는, 이제 다 되니까 그런 여성을 나는 erkennen,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die erkennen, 그쵸? erkennen 같은 경우 그냥 캐는하고 다르게 알아채는 거, 알아보는 걸 말하죠. 저 멀리서 윙크하는, 저기서 나한테 아는 체하는 여자를 이제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관계대명사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뒤에다 관계대명사 쓰지 않고 한꺼번에 형용사 형태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e Frau에 대해서 die in der Ferne winkt라는 표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화살표들을 집어넣는 건 어디 넣느냐? 관사와 명사 사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겠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느냐? Ich kann deutlich die 해놓고 in der Ferne winkende Frau erkennen,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원래 있던 관사 die Frau 사이가 이렇게 많이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대명사 편을 집어넣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 원래 있던 관계대명사를 보고 그게 예를 들면 능동이었는지 수동이었는지 active이었는지 passive이었는지 보고 그거에 대해서 active이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윙켄 동사 원형의 끝에 네를 붙이고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한 형용사 어미 변화로 에를 집어넣은 겁니다. 즉 여성의 정관사가 있을 때 여성사 격일 때 에죠. 그래서 die winkende Frau인데 die 어떻게 in der Ferne winkende Frau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Partizip 1와 2를 가지고 Adjektive, 즉 형용사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이게 전형적인 문어체 독일어예요. 그래서 일정 이상 조금만 난이도가 있는 책을 보려고 하면 혹은 신문을 보려거나 텍스트, 기사를 보려고 하면 전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막 그 관계대명사 붙이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다 때려 넣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in der Ferne winkende 요 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관사와 명사사가 멀어지는데 실제로 학술지라든지 전문적인 책을 보려고 지금 조금만 전문적인 책 보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관사는 보이는데 관사 뒤에 관사 뒤에 전치 나고 또 뭐 관사 나오고 뭐야 그럼 die Fern인가? 그럼 뭐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알아야 돼요. 일정 이상 B2 이상 하시려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실제 학원이나 그 인강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네, 잘 모르죠. 네. 잘못하면 이거 제가 화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dieses alte Gerät hier ist ein Computer, der immer noch gut funktioniert라고 되어 있죠. dieses alte Gerät 여기서도 이미 형용사 변장 쓰여 있죠. Hier ist ein Computer, der immer noch gut funktioniert. 여기서도 보니까 ein Computer에 대해서 뒤에 der immer noch gut funktioniert, 여전히 잘 굴러가는, 잘 동작하는 그런 컴퓨터로 설명되어 있죠. 요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선행사라고 하는 그 명사 뒤에다 붙이게 되어 있죠. 참고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단독으로 하나만 문장 성분 중에 달랑 하나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한 겁니다. 안 그러면 die Frau, die in der Ferne winkt erkennen 이렇게 해버리면 동사 두 개가 이렇게 winkt to erkennen 두 개가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die Frau erkennen까지 써준 겁니다. 참고로 이건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밑에 거 봅시다. ein 컴퓨터에서 참고로 sein 동사가 나와 있으면 양쪽에 이걸 중심으로 양쪽 다 노미나티브죠. 그죠? sein 동사니까.
그러면 ein Computer 역시도 sein 동사 죄송해요. 노미나티브겠네요. 그러니까 노미나티브일 때 부정관사가 있고 노이트금 중성이죠. 즉 어떻게 써야 돼? 형용사면은 as겠죠. 일단 우리가 이걸 알고 갑시다. 어미는 as겠죠. 형용사가 들어가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거를 집어넣으니까 ein 해놓고 컴퓨터를 맨 뒤에 써준 다음에 그 사이에 다 때려 넣어야 되죠. 어떻게 넣냐면 ein 해놓고 참고로 이때 관계대명사는 날아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해놓고 immer noch gut. 자, funktioniert 자체가 능동으로 쓰였던 건 그 자체를 쓴 거냐.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funktionieren,까지 동사를 써주고 그리고 형용사 어미 변화를 써주니까 참고로 이거 그 중성이 아니라 남성 명사죠. 예. 그 funktionieren,까지 써주고 die 붙여주고 그 다음에 er, der 컴퓨터니까요. 그죠? 예, das Computer, der 컴퓨터죠. ein immer noch gut funktionierender Comput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ein immer noch gut funktionierender Computer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 써주고 the를 써주고 다시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Participial Construction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봅시다. Der Club, der bis 6 Uhr geöffnet ist bei Touristen beliebt. 자, 여기선 보니까 der Club 해놓고 der bis 6 Uhr geöffnet ist. 자, 우리가 배웠던 게 나왔어. 이게 뭐였죠? Zustandspassiv였죠. 그쵸? 6시까지, 06시까지 열려 있는 그 클럽은 관광객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관계대명사는 날라갈 것이고 얘와 얘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Der bis 6 Uhr geöffnet ist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der는 날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der는 날라가고 요 der 클럽은 원래 있던 거죠. 그죠? 그리고 bis 6 Uhr까지는 좋은데 그 전에 원래 문장이 관계대명사에서 어땠어요? geöffnet ist 했으니까 수동태였죠. 그래서 수동태일 때는 Partizip 2를 활용하다 보니까 geöffnet 쓴 거죠. geöffnet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남성 1격일 때 형용사 어미 변화를 쓰다 보니까 a가 붙어서 der bis 6 Uhr geöffnete Club이라고 쓴 거 됩니다. 그래서 der bis 6 Uhr geöffnete Club ist bei Touristen beliebt 이런 식의 표현이 된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 어미 변화를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Partizip 1와 2의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Partizip 1와 2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 봅시다. Das Paket, das du bestellt hast, liegt bei deinem Nachbarn이라고 되어 있어요. Das Paket, das du bestellt hast. 자, 여기서 보면은 네가 주문한 그 택배라는 거죠. 그 물건 liegt bei deinem Nachbarn. 니네 그 이웃집에다 놨어. 그런 얘기죠. 없었나 봐요, 사람이. 자, 이때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날려놓고 나서, 그죠? 날려놓고 나서 das du bestellt hast,니까 das du bestellt hast.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가 주문을 한 파켓이죠. 그쵸? 네가 주문을 한 파켓이죠. 그런데 주문은 네가 했지만 지금 여기서 쓰인 거는 뭐예요? 파켓이잖아요. 즉 얘는 주문이 되어진 거죠. 그쵸? 물론 관계대명사는 여기서는 주어를 밝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죠? 그런데 여기선 파켓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파켓은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as 해놓고 수동태잖아. von dir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참고로 das bestellte 파켓이 된 겁니다. 주문된 소포가 되는 거죠. 이때는. 이해되셨나요? 자, 관계대명사를 능동으로 표시해서 das du bestellt hast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걸 꾸며주는 선행사가 사물이었죠. 즉 얘는 주문이 된 거죠. 그래서 participial construction을 만들 때는 이 행위자를 표현할 방법이 요렇게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das 해놓고 von dir bestellte 파켓에서 너에 의해서 주문이 되어진 그 파켓 소포가 liegt bei deinem Nachbarn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Sie erhalten diesmal einen einwandfrei funktionierenden PC라고 되어 있죠. 그쵸? einen einwandfrei funktionierenden PC. 그리고 diese Schlange hat ein sehr schnell wirkendes Giftgo. Das gestern im Stadtpark gestohlene Handy liegt auf der Bank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I는 einwandfrei funktionierenden P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어떤 거였겠어요? 원래는 PC였겠죠. 그리고 그게 어떤 거예요? dir 해놓고 einwandfrei funktioniert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einen PC, der einwandfrei funktioniert였는데 이걸 합치니까 einen einwandfrei funktionierenden PC 해서 이렇게 됐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들을 거꾸로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Diese Schlange hat ein sehr schnell wirkendes Gift라고 했어요. 이 뱀은 순식간에 퍼지는 그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ein 해놓고 원래 ein Gift였겠죠. 근데 어떤 기프트냐면 das 해놓고 sehr schnell 해놓고 wirkt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ein Gift, das sehr schnell wirkt 해서 이렇게 관계대명을 썼을 텐데 이걸 갖다가 ein sehr schnell wirkendes Gift 이렇게 썼겠죠. 그죠? Das gestern im Stadtpark gestohlene Handy liegt auf der Bank.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das 다음에 handy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das handy였을 것이고 das handy 해놓고 여기를 das 해놓고 내가 도난을 맞은이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수동 쓰면 das 해놓고 gestern im Stadtpark gestohlen wurde를 쓰든지 예를 들면 여기다가 war를 써든 wurde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핸디 자체는 어떤 상태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wurde, gestohlen wurde 해서 das Handy, das gestern im Stadtpark gestohlen wurde, liegt auf der Bank. 어제 도난 당했던 핸디가 어디에요? 벤치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Das gestern im Stadtpark gestohlene Handy liegt auf der Bank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das Handy, das gestern im Stadtpark gestohlen wurde였을 텐데 이게 요렇게 앞으로 싹 들어가면서 das gestern im Stadtpark gestohlen Handy가 됐고 그전엔 das Handy, das gestern im Stadtpark gestohlen wurde 요런 형태가 됐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관계대명사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participial construction을 만들어서 하는 연습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하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zu 파티츠비라고 하는 녀석이 또 있어요. infinitive 및 su가 붙는 녀석입니다. 예를 들면 das Buch, das bis morgen zu lesen ist, liegt auf dem Tisch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나온 표현 중에 zu lesen ist가 나와 있죠. 이게 뭐죠? 이게 어떤 형태의 문장이죠? sein 동사에다가 플러스 zu infinitive 붙는 거 뭐죠? sein zu infinitive 바로 passive ersatz죠. 그죠? passive ersatz. 뭐예요? 수동태의 또 다른 형태를 가리키죠. passive ersatz 있잖아요. können plus werden 하는 거, participle werden 하는 거하고 sich lassen infinitive하고 해서 총 세 가지의 passive ersatz 형태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können 땡땡땡 werden 하는 거. 그 können 동사를 활용한 수동태가 있고 sich lassen infinitive 형태가 있고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ein zu Infinitive잖아요. passive, 즉 수동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as Buch, das bis morgen zu lesen ist, liegt auf dem Tisch에서 여기서 zu lesen ist는 뭐냐면 das Buch에 대해서 bis morgen, 내일까지 읽어질 수 있는 혹은 읽어져야 하는, 즉 내일까지 읽어야 되는 이란 의미예요. 이게 바로 sein zu Infinitive, 즉 수동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져야 하는, 되어져야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내일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 liegt auf dem Tisch, 책상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런데 이 녀석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to infinitive가 있었다라는 걸 밝혀준 형태로 넣거든요. 그래서 das Buch 해놓고 여기서 똑같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한 패로 원래 있었던 거고요. 가운데 집어넣을 때 관계대명사 지운다 그랬죠. das 해놓고 bis morgen 해놓고 zu lesen the book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얘를 살려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다음에 lesen the는 그대로 우리가 알던 대로 형용사 어휘변을 해주면 돼요. lesen zu lesen the book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는 특히나 participle eins를 활용하게 돼요. Das bis morgen zu lesen the book. 선생님 이거 수동의 형태인데 왜 participle eins를 써요? zu infinitive가 들어있는 녀석을 participle construction을 만들 때는 그렇게 su에다가 participle eins를 활용해서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zu gelesen가 아니고 zu lesen the book 된 겁니다. 그래서 das zu lesen the book 하면은 뭐예요? 내일까지 읽어져야 하는 책, 즉 내일까지 읽어야 하는 책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뭐였다? zu lesen ist였는데 그걸 가지고 바꿔줄 때도 원래 형태가 zu infinitive였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zu lesen 이렇게 드 해가지고 형용사 어미 변화, participle eins를 활용한 형용사 어미 변화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겠죠. 이번에는 modal verb, 조동사가 있을 때 경우를 살펴볼게요. 바로 zu가 들어가는 두 번째 경우거든요. 자, 보면 das Buch, das bis morgen gelesen werden muss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gelesen werden muss, 수동태인데 뭐를 썼어요? 이렇게 müssen 동사, 즉 modal verb, 조동사가 들어간 그런 녀석이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müssen 동사일 때 특히 이걸 씁니다. 어떻게? 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죠. 그때도 das Buch, das bis morgen gelesen werden muss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묶여있는 파트를 집어넣을 텐데 여기서도 일단 첫 번째 원래 das Buch는 여기서와 여기서 이렇게 묶여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관계대명사 날라가고 bis morgen 해놓고 내려왔는데 gelesen werden muss 이 세 가지 녀석을 그대로 zu 하고 participle eins를 활용한 형태로 집어넣은 거예요. zu 해놓고 lesen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형용사 미변했죠. zu lesen 왜요? 정관사가 있는 중성 일격이니까 das bis morgen zu lesen Buch liegt auf dem Tisch 요렇게도 쓴다는 거. 이건 이제 participle construction에서 특히나 su가 들어간 녀석. 그게 뭐였냐면 sein zu infinitive였거나 특히나 modal verb 중에서도 müssen 동사가 들어간 수동태였거나 했을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게 참고로 일상 대화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이라든지 일정 난이도가 높은 교재들을 보거나 뭐 신문, 텍스트 이런 거 볼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iese Form besteht aus der Präposition zu und einem Partizip eins. 그쵸? Präposition zu를 가지고 뭐랑 쓰냐면 Partizip eins랑 쓰는데 그래서 sie ist eine Relativsatz mit passivischer Bedeutung. 그쵸? 수동적인 의미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관계대명사 문장을 die einen Infinitiv mit zu oder ein Passiv mit Modalverb enthält. 즉, 그쵸? infinitive mit zu, 수동사 원형이 있었거나 혹은 modal verb, 조동사를 가지고 있는 passive를 포함하고 있는 그 relative sats가 어떨 때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걸 대체하는 수단이 바로 zu Partizip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쵸? Sie ersetzt einen Relativsatz mit passivischer Bedeutung, der einen Infinitiv mit zu oder ein Passiv mit Modalverb enthält. 그쵸? 요 관계대명사 문장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Eine Entscheidung, die morgen getroffen werden muss, fällt mir sehr schwer.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사안이라는 거죠. 내일까지. Entscheidung에 대해서는 참고로 treffen 동사고 씁니다. 그래서 haben schon eine Entscheidung getroffen? 하면 이미 결정하셨나요? 물어보죠. Haben Sie die Entscheidung getroffen?
Entscheidung은 treffen 동사가 씁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물론 entscheiden, sich entscheiden 자체를 쓸 수도 있죠. haben sich entschiede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Entscheidung을 명사로 쓰면 treffen 동사가 쓴다는 거. Die morgen getroffen werden muss. 내일까지 그래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 거죠. 결정돼야 되는 거니까. Fällt mir sehr schwer. 나한테는 너무너무 어렵고 부담이 커. 이거와 Die Tabletten, die täglich einzunehmen sind, liegen 그렇죠? Einzunehmen sind, liegen hier auf dem Schrank라고 되어 있고 Wir haben über die Verluste, die erwartet werden müssen gesprochen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니면 먼저 해보실래요? 자, 제가 잠깐 기다려 드릴 테니까 정지해놓고 써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 보셨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보면 getroffen werden muss 해가지고 아하, 뭐가 보여요? 관계대명사 안에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modal verb,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가 보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zu participle eins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ie Entscheidung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머지 걸 집어넣는데 관계대명사 날라가고 die morgen 해놓고 zu treffende Entscheidung, zutreffende Entscheidu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원래는 그냥 수동태로 써야 될 텐데 조동사가 쓰여 있는 수동태 문장이다 보니까 participle 2가 아니라 participle eins를 활용하되 그 다음에 zu를 넣어서 die morgen zutreffende Entscheidung fällt mir sehr schwer 이런 식의 형태가 됐겠죠. 그 다음에는 einzunehmen sind라고 되어 있네요. einzunehmen sind. 여기서 보니까 sein 동사 플러스 zu 인피니티브가 보이죠? zu 인피니티브인데 einnehmen 같은 경우는 분리 동사다 보니까 einzunehmen이 된 거죠. zu einnemen이 아니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텐데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die tabletten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zu 동사 zu하고 participle eins를 써야 되죠. 그럴 때는 einsnehmenden zu 플러스 해놓고 participle eins인데 아하 분리동사는 이렇게 su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구나 해서 die einzunehmenden Tabletten 이렇게 된 겁니다. Die einzunehmenden Tabletten liegen hier auf dem Schrank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die Verluste, die erwartet werden müssen 이라고 되어 있죠. 예상을 했어야 하는 그 손실에 대한 거죠. 자, 봅시다. Wir haben über die Verluste 사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관계에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하, müssen, 특히나 müssen이라고 그랬죠. 그 조동사가 들어간 관계대명사 문장인데 그게 수동태도 지금 수동태인데 조동사를 보면 수동태. 그래서 zu erwartenden Verlust 이렇게 됩니다. über die zu erwartenden Verlust. erwarten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die 붙여서 participle eins 만들고 그 다음에 형용사 어미변해가지고 über die zu erwartenden Verlust 이렇게 만들어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participial construction에서 알아봤고 특히나 su가 들어가는 녀석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페이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